미국의 대중국 때리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미중 관계는 더 악화의 일로에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주변국 나라, 특히 대한민국이 매우 힘든 상황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중국 하면 이제는 G2, 미국과의 관계도 이제 떨어뜨려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미국의 지금 주말 사이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이제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저격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큰 부상 없이 트럼프가 이제 건재함을 그 사진으로, 포즈로도 보여줬었는데, 이 사건이 미국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것 같고, 이 미국 대선이 중국과 전 세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저는 일단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일단은 뭐 여론에서 이야기하는 뭐 미 정치 뭐 폭력 안 된다 이렇게 포커싱이 가는데, 사실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로 인해서 한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네. 이런 데서 저는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은 뭐 강인한 또 트럼프, 그다음에 이 공화당이 또 이 지지 세력이 또 결집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점점 뭐 완전히 지금 트럼프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예. 굉장히 그래서 강인한 대통령, 뭐 그런 느낌. 딱 완전히 반대에 딱 서 있으니까. 아니, 심지어 사건 자체도 그렇지만 사건 후에 그 트럼프의 대처가 나는 괜찮다고 보여주는 그 액션들이 와, 뭐 작정하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완전히- 심지어 그게 또 사진으로까지. 이거 뭐 각본에 있는 것처럼. 근데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좀 관심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첫 번째로 TV 토론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강인하라고 그죠.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은 좀 쇠약하고 맞아, 막 그런 그래서 모습이 그런 보였죠. 것서 갔는데, 네. 지지율도 보면 미국 내에서 전체적으로 바이든이 내려가고 트럼프가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사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실 미국 선거는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전체 지지율이 오른다고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네. 근데 미국 선거에서 대선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경합주입니다. 근데 TV 토론하고 했을 때 전체 지지율에서 트럼프가 오르고 바이든이 좀 떨어졌지만, 실제 이 당선을 결정짓는 경합주, 그게 이제 미시간, 펜실베니아, 뭐 위스콘신, 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인데, 다른 데서는 다 빨간색, 파란색 색깔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정해져 거죠. 있습니다. 근데 1차 TV 토론하고도 거기는 별로 지지율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른다. 1차 토론만으로.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진 데가 어디죠? 펜실베니아입니다. 거기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결집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은 그 경합주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로 인해서 경합주에서 이제 펜실베니아 뭐 이런 데서 조금 일어나고, 그다음에 위스콘신 일어난다면, 지지율이 이제 결집된다면, 이거는 거의 이제 뭐 트럼프가 된다는 게 높은 거죠, 확률이. 근데 그로 인해서 그러면 된다라고 했을 때 제 관심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시진핑과 트럼프의 제2라운드가 이제 일어날 준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예.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일단은 뭐 양쪽 다 시나리오는 짜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트럼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니까 네네네. 트럼프가 당선되면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사실 트럼프와 바이든을 놓고 시진핑 주석이 어떤 사람을 응원할까? 사실 올해 초만 해도 많은 분들이 아마도 바이든을 트럼프를 응원할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비즈니스맨이니까 협상하고 줄 건 주고 이러면 더 편할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건 뭐냐면, 시진핑은 계속 바이든이 당선되기를 원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미 시진핑의 중국은 이미 바이든의 전반적인 정책이나 포커싱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미중 간의 여러 가지 이런 전략 경쟁 혹은 이 패권 경쟁에서 보면, 사실 이 바이든이 했던 대중국 제재는 사실 구멍이 좀 많았습니다. 빠져날 구멍.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중국 입장에서는 뭐 시진핑 생각할 때 해볼 만하다. 뭐 지금까지도 뭐 제재를 한다지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그다음에 중국이 여러 가지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차이나 테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돌아온다는 가정하에서는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 머리가 좀 복잡해질 것이다. 자, 그럼 시진핑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는 아마도 이제 저는 표현을 쓰는데 묻고 더블로 간다. 바이든이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뭐 동맹국들을 귀합하는 정책,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반한 트럼프 고유의, 그러니까 관세를 묻혀서 때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묻고 바이든 거 좋은 거는 그대로 가져오고, 거기다가 내가 트럼프야.
그럼 관세율 뭐 60%든 65%든 더 많이 때릴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아까 구멍을 만들어 뒀다고 했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대중국 제재에서 트럼프는 꿈도 꾸지 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의 2라운드가 이제 벌어진다라 했을 때는 지금이 우리가 보고 있는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이런 충돌은 더 강해질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중국은 지금 대응하기 위한 지금 발걸음이 매우 지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트럼프의 대중국 제재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아마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각 영역별로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합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거기서 또 트럼프가 너무나도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당선 확률이 지난 대선 방송 토론 때는 이제 트럼프가 너무 잘했지만 사실은 전체 지지와 이제 그거는 좀 당선과는 좀 다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간접 선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펜실바니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선 확률이 좀 더 높아진 건데 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좀 어떤 섹터들이 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섹터들이 좀 더 큰 수혜를 받을까요? 저는 근데 이게 트럼프가 오면 혜택보다는 이게 영향을 받은 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제약 바이오는 조금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게 보는 편입니다. 혜택을 이야기한다면. 근데 비중을 따진다면 지금 트럼프가 돌아왔을 때 지금 우리한테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관련 섹터, 2차 전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 지금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죠. 근데 제약 바이오는 바이든이 지금 규제를 지금 대중국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 제약 바이오는 조금 이제 기존의 산업과는 좀 결이 다르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수혜 조금은 도움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보여지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대미국 수출하는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의 관세를 더 높였기 때문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 특히 미국의 수출 영역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용산이나 전반적인 산업계가 다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구도에 있다. 자, 그럼 이제 관세 얘기 주셔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정책 펼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EU도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 높이려고 하는데 이런 관세 폭탄이 중국에게 미치는 영향은 되게 굉장히 안 좋겠네요. 그렇죠. 바이든이 지금 대중국 관세 요번에 전기차 100% 올리고 하물며 마스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발표돼 있던 바이든식의 대중국 관세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기차는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는 미국에 거의 안 나갑니다. 중국 자동차, 지리 자동차가 2010년도에 인수한 볼보라는 유명한 볼보, 그 중국 지리 자동차가 인수한 회사거든요. 그 밑에 있는 볼스타라는 전기차, 이런 회사들이,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미국에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가지도 않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좀 쇼에 가깝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그만큼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게 도움이 돼? 이 지금 바이든이 제재를 하는 게 중국 산업에 큰 영향을 갈까? 이렇게 저희들은 보여지는 것들이죠. 근데 트럼프가 오면 실제 안 그렇다라는 거죠. 실제 그냥 바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지금 유럽 말씀하셨는데 유럽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유럽도 지금 중국산 전기차가 워낙 유럽에 지금 밀어내기 식으로 지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지금 관세를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의 이야기하는 관세 정책, 관세율로만 봤을 때 그렇게 관세를 붙이라도 그래도 쌉니다.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근데 미국처럼 유럽이 중국을 때릴 것이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과 EU 간에 엮여 있는 경제 관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국 전기차가 예를 들면 비아디라 칩시다. 유럽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BMW나 폭스바겐 이런 우리가 말한 내연기관차가 중국에 수출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전기차 그걸 줄인다고 해서 줄이면 만약 때린다고 해서 그러면 바로 중국 때리면 지금 아까 말한 BMW 폭스바겐 이런 차들 지금 독일이 제일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럽과 미국이 중국을 막 제재를 한다라고 했지만 실상 껍데기 안을 들여다보면 크게 타격을 주진 않는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제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중국이 계속 지금 성장을 해오고 있고 지금 기술 자립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바이든의 지금 이 대중국 때리기가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칠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 바이든의 대중국 관세는 선거용에 가깝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워낙 반중 정서가 높죠. 민주당, 공화당은 어디가 더 중국을 싫어하냐? 공화당이 훨씬 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돌아오면 아마도 이제 더 강력한 부분이 오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할 것이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있는 우리가 흔히 디커플링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바이든의 미국과 지금 시진핑의 중국에서는 완전한 디커플링은 아니거든요. 특정 첨단 산업 기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컴퓨팅 관련된 기술, 반도체, AI 양자 기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바이오 테크라고 하는 이런 뭐 나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하고 또 하나가 이제 그린 테크놀로지, 전기, 2차 전지. 요 영역은 지금 바이든의 미국이 중국과 완전히 디커플링 하겠다라는 거. 근데 다른 영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그러니까 영역의 구분 없이 그냥 중국을 그냥 때릴 겁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더 싫어하는 공화당 그런 거 뭐 개인적인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일단은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일단은 트럼프의 보좌진들을 보시면 트럼프의 보좌진 요번에 재무장관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돌아왔을 때 그 재무장관으로 가장 영순위에 있는 사람이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 있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사람이 계속 하는 이야기, 그 사람뿐만 아니라요. 지금 미국 제조업이 망한 것은 결국 중국 때문에, 특히 미국의 철강, 우리가 러스트 벨트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 중국산 때문에 그게 흔히들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차이나 쇼크거든요. 중국이 WTO 2001년도 가입을 하면서 막 싸게 풀어내면서 철강부터 해가지고 거의 모든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철강 제조업, 자동차 전부 다 무너졌다.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무조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뿌리 자체가 그 지역의 출신인데 그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을 전반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통상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예 치를 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반도체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의 현 상황은 좀 반도체에서는 좀 어떤가요? 그것도 반도체도 사실 초창기에 바이든이 중국 때릴 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좀 하고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 반도체가 산업의 이제 육성, 보호, 연대, 요거 중요합니다. 이 바이든이 대중국 제재를 하는 있어서 혹은 그다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바이든 행정부 했던 것은 반도체 육성, 보호, 연대입니다. 육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칩스법이라고 했죠. 미국에 들어온 보조금 줄게. 그래서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들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부분의 반도체 제조가 완전히 지금 소프트웨어나 R&D나 부분은 강하지만 제조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반도체 이제 육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지재권이라든지 혹은 또 표준화 부분. 지금 중국이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글로벌 표준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미국 정부는 잘 안 나섰거든요. 기업들 위주였는데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의회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이 글로벌 표준이 중국이 다 장악하겠다. 뭐 하고 있느냐 백악관. 그래서 이런 IP, 지재권 부분에서도 보호하는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연대가 지금 우리가 칩4라고 들으셨던 미국, 그다음에 한국, 타이완, 그다음에 네덜란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칩4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연대를 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힘들죠. 중국이 지금 반도체 빼고는 거의 다른 부분에서 지금 미국에 거의 지금 대응할 정도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미국 국무부가 펀딩을 해가지고 44개의 이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시켰습니다. 미국 국무부가요. 근데 44개 핵심 테크놀로지, 이 키 테크놀로지 부분. 근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37개 분야에서 거기 말하면 44개란 영역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 전기차도 있을 것이고 바이오도 있을 거지 않겠습니까? 37개가 거의 미국과 거의 비슷하거나 미국을 추월했다는 미국 국무부가 펀딩을 하고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충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중국 때리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동일한 목소리인데 더 강한 게 공화당이고 그중에서 트럼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청구서가 잘못됐다. 우리 거를 너희가 다 가져간 거야. 우리가 지금 우리 제조가 많은 게 바로 너 때문이야. 다 일자리가 없어진 게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지금 중국이 가장 지금 어렵고 있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그런데 이 바이든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육성, 보호, 연대로 갔는데 이게 그럼 지금 현대에 왔을 때는 다 죽을 것처럼 하는데 중국의 반도체는 여전히 지금 움직이고 있고
있고요. 여전히 인구 있고, 지금 이미 화웨이 자체가 28만 원 스스로 지금 다 한다라고 나와 있고,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장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노광 장비까지는 뭐 네덜란드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어느 정도까지 지금 뭐 중국이 스스로 지금 진행해 오고 있고, 최근에 지금 우리가 뭐 반도체 빅펀드 3기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풀고 있는데, 완전히 팔다리가 끊어질 것 같고 중국 반도체가 완전히 죽을 것처럼 우리가 다 보도를 했는데 결과가 보면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결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이 대중국 제재가 중국 반도체를 죽일 것 같지만 이 구멍이 많이 있다. 무슨 허가제가 있고 뭐 이렇게 좀 하면 돌아가는 게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지금 대만에도 뭐 암암리에 지금 중국 본토와 연결돼서 계속 그런 장비가 흘러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미 때리기 전에 또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많이 수입을 했고. 그래서 지금 나름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국이 반도체가 완전히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보는데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영향은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한 1분기 정도 보시면요. 그 화웨이 이 폴더블 폰 부분에서 글로벌하게 지금 삼성을 추월해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첨단을 이야기하는 뭐 2나노, 3나노는 그렇게 시장에서는 바로 필요하지가 않다고 지금 중국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28나노도 충분히 우리가 말하는 모바일이라든지 웬만한 이 IT 전자기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자, 지금 미중 갈등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은 그럼 앞으로 중국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요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이제 미국과 중국은 각자 도생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보였는데, 아마도 이제 미국은 중국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일단은, 중국의 수출이 아예 못 들어오게끔 기본적으로 관세를 엄청나게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처럼 바이든이 하는 것처럼 뭐 간접적으로 한국도 좀 동참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한국도 대중국 제재 동참해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근데 트럼프가 돌아오면 아예 그것을 완전히 못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야, 네가 한국이 우리와 같은 노선에 안 서면 그럼 우리하고도 또 적이 되는 거지. 우리 뭐 미군 뺄게. 그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아마 트럼프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트럼프니까. 바이든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트럼프는 아니 지금 말이야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해주는데 말이야 나는 바이든하고 달라. 나는 뭐 돌려서 이야기 안 해. 그냥 같이 들어올래? 내가 때리면 그 다음에 때려. 그러니까 바로 나오기 때문에 주변국 나라, 특히 대한민국이 매우 힘든 상황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경우는 진짜 이제 구멍이 없어지면 중국은 타격을 매우 받을 겁니다. 타격을 받을 건데. 근데 타격을 받을 거고, 여기에서 미국 내부에 자본이 많이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 반도체, 엔비디아 등은 엔비디아가 중국과 얼마나 관계가 있고,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거든요. 왜 반도체가 중국이 이렇게 잘 안 되냐면 일단은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요. 듣고 싶어도 일단 전체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다 이게 예를 들면 네덜란드 장비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못 판다고 했지만 저희가 시장에 돌아보면 이미 여러 형태를 쿠션을 맞고 그런 장비가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는 거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트럼프는 아예 정말 꿈도 꾸지 마.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없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중국은 아마도 지금하고는 다르게 매우 좀 강한 충격에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럼 중국도 미국에 대한 제재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영향을 누가 받느냐? 그럼 미국 서민들이 갈 건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미국에 있는 이런 서민들 입장에서 매우 영향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존을 해주면서 미중 관계는 더 악화일로에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에게는 그런 미중 패권 전제 약화되는 것들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우리는 거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일단은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떤 게 국익이 도움이 되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돌아왔을 때 이 IRA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바로 내가 당선이 되고 첫날 바로 IRA를 폐지하겠다 했는데 사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미 의회에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일종의 시행 세칙을 통해서 특히 외국 기업들한테 주는 보조금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줄어드는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걸 믿고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 그게 배터리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리얼하게 설명하면 낙동강 오래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정부가 어떻게 그걸 할 거야?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데. 그러니까, 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꼭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되냐면,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과의 통상협력을 나서야 되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인도태평양의 부분에서 한국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계속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고 하더라도, 우리의 전반적인 이 국익에 따라서 요구를 했을 때, yes와 no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이미 지금 우리나라가 바이든의 모든 걸 다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틀 수 있을지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트럼프가 돌아왔을 때 거기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과감히 뭐 yes와 no를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균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레버리지를 써야 됩니다. 결국 보면 중국과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국익을 따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모든 것들, 저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다 자기 나라를 위한 겁니다. 그렇죠. 특히 트럼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보호주의 시대에서는 이제는 뭐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오늘의 친구 내일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미국의 학자들은 앞으로 시대는 지제로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지세로. 지제로. 원래 G2잖아요. G2잖아요. 그 지제로.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버전의 이제 생태계, 공급망, 중국 버전의 공급망 생태계, 그 다음에 유럽 버전의 공급망, 그러니까 삼극 체제가 벌어질 겁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고 틀리고 알 수가 없는 시대가 오고, 지제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올해는 극우, 극자,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선거가 일어나는 게 202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아예 경제를 삼켜버리는 사실이 오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 될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 그러면 우리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정확하게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어떤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지금의 바이든식의 접근법은 매우 위험하다.